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공부가 좀 재밌어지십니까? 아무튼 공부는 재밌어야 합니다. 재밌어야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용력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쪼박과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보면 4번 상제하중이 작용할 때 유효응력.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한번 보죠. 지금 4번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네요. 자, 지금 이렇게 있고요. 자, 물과 흙이 같이 돼 있다는 말은 지금 포화돼 있군. 이런 신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단위 중량이 감마 세츄레이션이겠군. 이런 이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요 A점이라고 할까요? A점, 요 점의 유효응력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때 보니까 여기서 간극수학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요만큼 높이가 올라왔대요. 요 높이가 지금 H. 여기는 제시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공부했잖아요. 우리 해볼까요? A점의 유효응력. 자, A점의 유효응력은 자, 물 아래 있습니까? 물 아래 있을 때는 무조건 물은 무시. 감마 세츄레이션은 뭘로 바꿔줘라? 감마 서브로 바꿔줘라. 감마 서브. 감마 서브. 압력받는 높이는 뭐가 됩니까? Z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 올라갔다 그랬죠. 정수압인 상태에서 요만큼 물이 올라갔습니다. 요것만큼 고려해줘야겠죠. 마이너스. 나한테 멀어지니까 마이너스. 요건 조금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우선 마이너스. 수압만큼 감마 W 압. 사실은 원래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닌데 우선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우선 수압. 이렇게 되는 것까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뭐가 작용하냐면 하중이 작용한답니다. Q라고 하는 하중이 Q라고 하는 하중이 작용한대요. 그럼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면 얘는 나한테 멀어지는 거죠. 나한테 멀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인데 얘는요. Q가 누르면 내가 받는 응력은 점 세질 거 아닙니까? 더 증가가 되겠죠. 당연히 요만큼만 고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플러스 뭐만큼만? 저 Q에 대한 하중만큼만 이렇게 고려해 주세요. 그럼 끝난 거죠. 뭐 공식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하나 더 보면 A점의 간극수압은요. 자, 간극수압은 여기까지 올라갔다 치고 간극수압은 자, 물에 대한 거죠. 감마 W 수. 압력받는 높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 플러스 Z라고 하면 뭐 끝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4번 상제하중이 작용할 때 유효응력 구하는 거, 간극수압 유효응력. 우리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거기 있는 전응력은 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말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상제하중이 있을 때 유효응력은 상제하중만큼 증가하고 그게 플러스다 이런 얘기죠. 간극수압만큼 감소합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아래 보시면 감마 세츄레이션 구하는 거, 감마 서브 구하는 거 다 나와 있죠. 근데 이미 우리는 암기 끝났다 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마 세츄레이션. 감마 세츄레이션 우선 남자는 뭐가 된다 그랬죠? 남자는 남자 여자 그죠? 남자는요 일리가 있다. 여자는요 기가 세다. 그래서 물을 먹어야 한다. 그죠? 기가 세. 이거 개세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기가 세다. 그죠? 우리는 기가 세다. 그런데 감마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화도 그냥 보통 100%를 보기 때문에 S1로 보는 거죠. S를 1로 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이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감마 서브는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거 구한 감마 세츄레이션에다가 원래는 감마 W 물에 대한 단위 중량을 빼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한 번에 그냥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남자는 남자는 일리가 있다. 여자는 기가 센데 이거 바로 나간다 그랬죠. 바로 G -1 그냥 바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감마 W 라고 해서 이 정도쯤은 우리가 이미 정리가 다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감마 세츄레이션, 감마 서브 구한식 두 가지 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3번 보죠. 모세관 현상이 발생했을 때의 유효응력.
자, 모세관 현상이 발생했을 때, 모세관 현상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흙 속에 간극을 타고 물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현상, 모세관 현상, 그죠? 이게 모세관 현상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볼게요. 맨 위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 C, D로 나눠보죠. A,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A, B, C, D. 자, 이렇게 나눠보고요. 여기 이제 단위 중량이 서로 다른 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여기 뭐 감마 T, 근데 여기 T1 서로 다르다고 보고 여기 감마 T2라고 보고요. 여기는 자, 요런 상태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자, 요런 식으로 표현할 거면 감마 세츄레이션이 되겠죠. 감마 세츄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편의상 여기는 높이를 H1, H2 이렇게 할까요? H1, H2, Z.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죠. 그리고 지금은 각각의 유용력과 간극수압을 다 구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첫 번째 A점. 자, A점의 유용력 구하세요. A점의 유용력 구하세요. 여러분, 이 A점의 유효응력, 요 위에 흙이 있어요, 없어요? 흙이 없잖아요. 유효응력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존재하지 않죠. A점의 간극수압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요 위에 물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죠. 자, 두 번째 가보죠. B점의 유효응력. 자, B점의 유효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B점의 유효응력은 물이 없네요. 물이 없으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토압으로 그냥 구해도 된다 그랬죠? 토압으로 감마 T1, H1 그렇게 구하면 되죠? 감마 T1, H1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물이 없으니까 간극수압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간극수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겠죠. 여기 가볼게요. 3번. 요즘에 유용력 구하세요. 물이 없다. 그죠? 유용력 구하세요. 여기 C점이죠. C점의 유용력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점의 유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얘는 단위 중량이 틀리기 때문에 토압 다 가면 된다. 그죠? 감마 T1, 감마 T1 곱하기 H1 플러스 감마 T2 곱하기 H2 토압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에서 간극수압은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간극수압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D점은요. 네 번째. 자, D점의 유용력 구하세요 라고 하는 유효응력. 자, 물이 있네요. 자,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위에는 그냥 다 고려해 줘야겠죠. 위에는 토압 다 고려해 주고 여기서만 뭘로 바꿔주면 돼요? 감마 세츄레이션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물이 여기에 있다면 얘는 전부 다 고려해 주지 않는 거죠. 물 속에 있는 거는 뭐만 얘만 감마 서브로 바꿔주라 이 얘기죠. 근데 현재 물은 여기 있으니까 요 압력 토압에 대한 거 토압은 그냥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요걸 더 받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먼저 토압 다 해줘야겠네요. 감마 T 1 곱하기 H1 플러스 감마 T2 H2에다가 플러스 이번엔 뭐만 들어가면 되죠? 감마 세츄레이션을 뭘로요? 감마 서브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감마 서브로 바꿔주고 높이는 압력받는 높이는 Z다 이렇게만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에 대한 간극수압은요. D점의 간극수압은 이제 물이 존재하니까 수압 뭐 간단히 구할 수 있겠네. 감마 W.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 지금 복습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볼게요. 1번. 모관 상승으로 완전 포화된 경우라고 했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는 모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관 현상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요거의 단위 중량이 감마 t면은 여기는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게 뭘로 바뀌면 감마 세츄레이션이 됐다면 아 얘는 모관 현상이 발생했고 무슨 말이냐면 물이 요걸 타고 올라갔겠군이라는 요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뭘로 바뀐다고요? 감마 세츄레이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는 전부 다 그대로인데 뭐만 바뀌면 돼요? B점이 받는 응력은 요 위에서도 받지만 아래에서도 올라가는 힘을 동시에 받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관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요 B점 요게 틀려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직접적으로 압력을 받으니까. 그럼 걔만 고려해 주자 이런 얘기죠. 자 어떻게 고려해 주실래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얘는요. 지금 우선은 B점에 요걸 다시 한번 써볼까요? 모관 현상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요렇게 해볼게요. 감마 유용력 구하세요. 얘는 뭐가? 모관 현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모관 현상이 있었을 때 얘는 어떻게 구할래? 먼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우선 기본적으로 토합은 존재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는 존재한다? 토. 감마 T1 곱하기 H1. 자, 얘는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그렇죠? 얘는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얘도 마찬가지 눌러서 지금 나를 누르는 거죠. 나를 누르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뭐만큼 눌러요? 올라가는 수압만큼 누르는 거죠. 플러스 뭐만큼? 감마 W 수 높이는요. H 이 높이는 뭐 H2가 되든 높이는 뭐 정해주는 만큼 만약에 여기까지 다 왔다고 한다면 높이는 H2가 될 거예요. H2만큼. 자, 요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떨 때 모관 현상이 있을 땐 요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여기가 어떻게 100% 포화가 돼야 된다고요.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에 원래 뭐를 고려해야 된다고요? 포화도 S를 고려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포화도 S가 100%가 고려됐다면 불가능하죠. 100%라는 말은 이 자체가 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50%, 70% 포화도가 있다면 거기에 요것만큼만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교재 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봐봐요. 1번 모관 상승으로 완전 포화됐대요.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완전 포화됐다는 말은 포화도 S는 얼마? 1이죠. 자 여기서는 뭐만? B점만 보자고요. B점 두 번째 B점. 유용력 구하세요. 봅니다. 유용력은요. 기본적으로 먼저 위에서 받는 거 토압 곱해주죠. 토압 곱해주고 그 다음에 뭐를 고려해주면 돼요? 물이 받는 응력 간극 수압만큼 받잖아요. 수압에다가 뒤에 포화도 S를 곱해주는데 여기는 몇 퍼센트? 완전 포화됐다고 했으니까 S가 빠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항상 S를 넣는 습관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봐요. 모관 상승으로 부분적으로 포화됐답니다. 모관 상승으로 부분적으로 포화됐으면 감마 세츄레이션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100% 포화됐다면 여기 감마 W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감마 세츄레이션으로 됐다고 치고 가볼게요. B점만 보자고요. 그 아래 2번. 자 B점 갑니다. 먼저 B점에 똑같죠. 먼저 이거 먼저 받아야죠. 토압 받고 그 다음에 위에서 올라가는 거. 그렇죠? 나한테 올라가는 거. 내가 받는 압력 더해줘야겠죠. 플러스 수압만큼. 마지막에 뭐를 고려해준다? S만 이렇게 고려해준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쉽게 하시라고요. 자, 뭐 간단한 문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기는 뭐 물. 뭐 높이는 2m, 2m라고 해보죠. 2m, 2m.
그리고 자, 요 A점. A점이 여기 있대요. A점 1m.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점토지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점토지반. 점토지반은 항상 중앙점에 대한 유용력을 구합니다. 점토지반이라고 하면 전지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중간점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감마 세츄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물도 없는데 감마 세츄레이션이면 얘는 현재 어떤 현상이다? 모관 현상이 발생하는군 이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위 능량 톤퍼 메다 삼승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A점의 유용력 구하세요. A점의 유용력은요. 자, A점의 유용력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자, A점의 유용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먼저 요거 들어가면 되겠죠. 2 곱하기 먼저 토 앞 구하면 되겠죠. 2 곱하기. 여러분 사실은 A점은 지금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면 요점에서는 모관 현상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주지만 지금은 요 A점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A점을 구하라는 말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보면 되겠죠. 2 곱하기 2 플러스 또 뭐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여기는 뭐 표현이 안 됐나요? 여기는 물로 포화됐으니까 물이죠. 그러니까 물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2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만 해주면 요거는 자 유용력이 아니라 전응력으로 해볼게요. 전응력은 토 앞으로 구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 1 곱하기 2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수압은요. 자, 수압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가 1m니까 그죠? 물은 여기 있네요. 1 곱하기 얼마? 1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문제 없다 그죠? 뭐 유용력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전응력에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전응력 마이너스 강국수압만 해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자 여기까지 한번 간단히 보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더 확실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1번 얼마나 문제가 쉽나 보세요. 1번 아래 그림과 같이 지표까지가 모관 상승 지역이다. 자 지금 모관 상승이 발생했나 봐요. 지표까지 모관 상승 지역이래요. 그리고 지표면 바로 아래에서의 유용력을 구하십시오. 지표면 바로 아래에서의 유용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거기에서 어디를 구하라는 건지 빨리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구하라는 건지.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문제 1번이죠. 자 여기가 지표면이래요. 여기가 지표면 그죠? 지표면 바로 아래, 바로 여기네요. 지표면 바로 아래. 요 점에 지표면 바로 아래 요 점에 유용력을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네요. 뭘 고민합니까?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 강국 수압이에요. 저기 물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요 점에서의 유용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빵이에요. 빵. 당연히 0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관 상승 지역이다. 여기서 모관 상승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나 봐요. 걔만 고려해 주면 되겠네. 그죠? 물이 타고 올라가니까 물에 의한 응력만 플러스 뭐만 해주면 돼요? 수, 아마 W. 압력받는 높이가 몇 미터죠? 여기 지금 여기 2m인가요? 2. 그리고 마지막에 포화도 보라 그랬죠. 포화도가 몇 퍼센트인가 거기 볼까요? 90%래요. 90%니까 이게 뭐가 된다고요? 0.9가 들어가야 되고 감마 W는요 1톤 퍼 메다 삼승인데 킬로뉴턴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9.8 혹은 9.82를 곱해주면 됩니다. 라고 하면 1번은 쉽게 해결이 될 거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문제 없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유용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강국수압을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국수압 바로 요 점의 강국수압이죠. 이 점의 강국수압도 0이죠. 이 점의 강국수압도 0인데 또 뭐가 있어요? 요 뒤에 요만큼 올라가니까 그걸 고려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강국수압 구할 때 내려갈 때는 부호가 당연히 중력 방향이니까 플러스고 얘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거 계산해 줘야겠죠. 어떻게? 자, 강국수압 구하세요. 강국수압은 수 압력받는 높이에다가 포화도 S를 곱해주는데 지금 위로 올라가니까 부호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로 이것만 고려해 주시면 되겠네요. 2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지표면에서 2m 부분이 지하수이고 자, 간극비 E, GS 비중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00% 포화됐대요. A점에 작용하는 유효 응력 구하세요. 그럼 A점 어딘가 빨리 봐야죠. A점이 어디입니까? A점이요. 자, A점 받으셨죠? 자, 그럼 문제 2번에서는 뭘 구하세요? A점의 유효응력, A점의 유효응력 구하세요. 자, 그림 보고 바로 갈게요. A점 유효응력은 자, 지금 포화가 됐죠? 포화가 됐으니까 포화된 만큼 감마 세츄레이션 곱하기 그 높이는 얼마? 2m죠. 포화돼 100% 지금 100% 포화됐다고 했으니까 감마 세츄레이션 곱하기 2 다음 플러스 다음 뭐죠? 그게 이제 지금 그 다음에 감마 세츄레이션이니까 뭐만 바꿔주면 돼? 감마 서브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감마 서브 곱하기 얼마? 2. 그냥 뭐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죠? 이거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죠? 이미 책에서 구해놨으니까 요거대로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A점의 간극수압 구해볼까요? 자, A점의 간극수압은요. 수압이가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높이는 얼마? 높이는 몇 미터? 물만 고려하니까 2m. 이렇게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물론 나중에 킬로뉴턴으로 바꿔주는 걸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3번이요. 아래 그림에서 점토층이 있죠. 점토층이라는 말은 꼭 기억하세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어디 중앙 단면이다라는 거. 자, 중앙 단면입니다. 그럼 중앙 단면의 유용력 구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중앙 단면입니다. 이 중앙이라고 잊지 마세요. 중앙이에요. 자, 그럼 중앙 단면의 유용력은 지금 딱 보니까 우리 하중이 지금 내려오고 있네요. 그죠? 하중 고려해야 된다. 그죠? 물 아래에 있네요. 그럼 뭘 고민합니까? 물 아래에 있으면 감마 서브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되겠고 높이 몇 미터? 4미터 하면 안 돼요. 중앙 단면이니까 얼마? 2라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를 고려해줘야 돼요? 하중이 나를 누르고 있죠. 중력 방향이면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중력 방향 플러스 Q 라고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문제 없고요. 그리고 요것도 해볼까요? 간극수압. 간극수압은요. 중앙점이죠. 중앙점. 간극수압은 수. 물의 단위 중량에다 그냥 간단히 얼마만 곱해주면 되겠어요? 2만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쉽게 해결되겠습니다. 4번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은 실트질 모래층이에요. A점의 유용력 구하세요. 간극비, 비중, 포화도가 S라고 줘였네. 그리고 거기 모세관 상승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4번. 문제 4번에서는 자, 모관 현상까지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A점의 유용력 구해볼게요. A점의 유용력은 자, A점의 유용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첫 번째 건조 영역부터 차근차근 가면 된다. 그죠? 자, A점 건조 영역이 얼마입니까? 감마 D라고 해볼게요. 감마 D 건조 단위 중량이죠. 곱하기 그 높이는 얼마? 2m죠. 사실은 이렇게 끝난 게 맞지요. A점까지는. 근데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죠.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 고려해줘야겠죠. 그죠? 그거 고려해줘야 됩니다. 물의 단위 중량만큼 고려해줍니다. 플러스 내가 받는 압력은 커지죠. 수압만큼 수, 아마 W, 압력받는 높이 H, 포화도 S만큼. 이렇게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에 포화도 S 가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감마 D 구하는 건 여러분 우리 다 공부했죠? 감마 D. 다시 해볼까요? 남자는 일리가 있다. 남자는 일리가 있다. 여자는 기가 세다.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된다. 근데 건조 단위 중량은 포화도 S가 얼마다? 0이니까 이 자체가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 여러분 거기에 간극수압, A점의 간극수압은요. 항상 간극수압의 부호는 중력 방향이면은 플러스, 중력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극수압의 부호는 지금 보니까 어떻게 A점은 사실 A점 위에는 물이 없으니까 0인데 아래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위에서 간극수압, 중력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죠. 중력의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간극수압일 때는요. 수압만큼, 감마 W, 높이는 얼마만큼이에요? 1m죠. 1m만큼. 그리고 포화도 S. 자,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쉽게 해결할 수가 있네요. 자, 다음 보죠. 침투가 없는 포화토층의 유용력. 자, 침투가 없답니다. 이제 침투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는 침투가 없답니다. 침투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뭐 특별히 변한 게 없습니다.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획득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함께!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제가 그림은 따로 안 그릴게요. 1번 그림 보고 침투가 있는지 침투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 그 간극 수학계 보이십니까? 이 간극 수학계의 수위가 전부 어떻게 돼요? 동일하죠. 정수합 상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침투가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침투가 없다라는 거, 그죠? 자, 그럼 여러분 거기서 A점 봅니다. A점의 유용력부터 갑니다. A점의 유용력 구하세요. 자, A점 유용력 얼마지요? A점 빨리 봅니다. 유효응력이라는 것은 물은 무시한다 그랬죠. 물은 무시하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물은 무시한다? 0. 그죠? 유용, 토립자만의 응력이니까 물은 무시, 0. 그죠? 자, 만약에 A점의 간극 수압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간극 수압은 물이 존재하니까 수압이죠. 수, 감마 W. 압력받는 높이는 얼마입니까? H1이죠. H1. 그리고 항상 뭐를 고려해야 된다? 포화도 S를 항상 고려한다는 건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전응력은 의미가 없죠. 하는 의미가 없죠. 이 두 가지만 할게요. B점 갑니다. 자, B점에서의 유용력. 자, 그림 잘 보세요. B점에서의 유용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 B점은요. 물이 위에 있네요. 물은 싸그리 물은 무시하고 물 아래 감마 세츄레이션은 뭘로 바꿔줘라? 감마 서브로 바꿔줘라. 감마 서브. 감마 서브. 곱하기 그 높이는 몇 미터가 됩니까? Z. 그죠? 그만큼 높이 Z. 이거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B점에 간극 수압을 구하세요. 간극 수압은 물의 단위 중량이다. 압력받는 높이는 얼마예요? 거기 H1하고 Z를 포함해야 되겠죠? H1 플러스 Z. 지금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가볍게 지금 보실 내용이에요. 가볍게 보실 내용. 다음에 C점 갑니다. C점 마찬가지죠. 유효응력. 자, C점의 유효응력은 갑니다. 물은 무시, C점이죠. 감마 세츄레이션은 뭘로? 감마 서브로. 감마 서브로. 자, 감마 서브로 가고 그때 C점까지 높이가 얼마? H2죠. H2. 이렇게 가는 거네요. 다음에 간극수압. C점의 간극수압은요.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압력받는 높이는 얼마? H1에다 H2 더해주면 되겠네. H1 플러스 H2 요거 더해주면 되겠죠.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그냥 반복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요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요. 다음 그림에서 흙 속 6cm 깊이에서의 유효응력을 구하십시오. 자, 1번 문제. 자, 지금 보니까 흙 속에 6cm일 때 유효응력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포화 상태 흙이라고 했죠.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유효응력 구하세요. 유효응력은요. 지금 물이죠. 물은 무시. 오히려 토립자의 응력을 구하는 거니까 물은 무시. 포화 상태 흙이니까 문제에서 포화 단위 중량 감마 세츄레이션이 주어졌죠. 뭘로 바꿔주고? 감마 서브로 바꿔주고 그때 높이는 몇 cm? 6cm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 주어진 게 1.9 단위를 보니까 1.9 g per cm 삼승이죠. 이럴 때는 빼기 얼마 해주면 돼요? 1. 왜? 단위 중량 g per cm 삼승이니까 1g per cm 삼승 또 1톤 per 메타 삼승 똑같은 이야기니까 막 거기에 맞췄으면 되겠죠. 단위가 g per cm로 나왔으니까 이렇게만 9.8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간극수압, 만약에 간극수압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간극수압은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얘는 1이죠.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압력받는 높이 얼마 해주실랍니까? 지금 6cm 깊이에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5에다가 6 더해주면 되겠네. 5에다가 6. 자, 이렇게 더해주면 1번은 뭐 아주 쉽게 해결이 되더라 이런 얘기네요. 2번 문제 볼게요. 단위 중량이 있어요. 또 내부 마찰각 파이가 있고요. 정지 토합 계수가 있고요. 지하 수면,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하 수면이 지표면 아래 2m 지점에 있고 지하 수면 아래에 단위 중량이 있고
지표면 아래 4m 지반의 응력을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요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먼저 지금 지하 수면이 지표에서부터 얼마? 2m 아래에 있대요. 자, 뭔지 모르지만 지표면 아래 2m. 자, 지표면 아래 2m에 뭐가 있다고요? 지하 수위가 있대요. 지표면 아래 2m에 지하 수위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지표면 아래 4m 지반의 응력 구하래. 자, 지표면 아래 4m니까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돼요? 얘는 2m가 되겠네. 똑같이, 그죠? 얘도 2m 되겠죠. 이래도 문제 없죠? 이런 상태가 되겠네. 그죠? 그리고 봤더니 지표면 아래는 포화 단위 중량이란 말은 얘가 현재 포화돼 있구나라는 이제 이런 신호를 주는 거죠. 여기는 얼마? 감마 세츄레이션. 위에는 당연히 거기 보니까 얼마? 흙의 단위 중량 감마 T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가 되더라. 이 그림만 그리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천천히 한번 구해보죠. 첫 번째, 우리 유용력 맨날 구했으니까 유용력 구해볼까요? 좀 어디 점, 요걸 A점이죠. 4m니까. 자, A점이라고 할게요. 요 A점에 대한 거. 첫 번째. 자, A점의 유용력 구하세요. A점의 유용력, 그림 뭐죠? 자, A점의 유용력은 물 아래는 가마 세츄레이션이에요. 가마 서브로 바꿔주면 되고, 위에는 그대로 계산하세요. 토압. 그죠? 그럼 얼마나 돼요? 감마 T 곱하기 2 가면 되겠네. 감마 T. 곱하기 2 플러스, 뭐만 바꿔주세요? 감마 서브로 바꿔주세요. 감마 서브. 곱하기 2.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문제 주어진 거 가보니까 감마 T가 얼마? 18.62. 18.62. 감마 서브는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에서 주어졌나요? 19.6 세츄레이션. 19.6이 주어졌죠? 19.6이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해주면 돼요? 1톤 퍼 메타 삼성, 즉 9.8 킬로뉴턴 빼주면 되겠죠. 시험 문제에 9.81이라고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9.8로 빼지 마세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우선 요거는 해결 끝.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번에는 그 강극수압. 우리가 맨날 했던 거. 강극수압, A점의 강극수압.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압력받는 높이만 계산해 주세요. 바로 나옵니까? 얼마? 물은 여기 있지요. 그러니까 압력받는 높이는, 물에 의한 압력받는 높이는 2m죠. 주의하셔야 돼요. 요것만 2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1톤 퍼 메타 삼성에서 9.8 곱해주면 될 거고요. 다음, 세 번째 볼까요? 이번에는 연직 응력. 그러니까 뭐 전체, 전응력은 전응력 어떻게 구할래? 그럼 뭐 유용력, 전체는 유용력에다가 뭐 더해주면 돼요? 강극수압 더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A점이면 이렇게만 더해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또 하나 거기 보니까 이제 수평응력 물어봤네. 아까 여러분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죠? 수평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평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유효 수평응력이 됐든 수평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유효 연직 응력에다가 곱하기 뭐를 곱해주는 거다? 토합 계수만 곱해주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자, 문제에서 거기 보니까 토합 계수 K가 주어져 있는 상태네요. 주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답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틀린 거 찾아보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틀렸네요. 연직 응력 요거죠. 연직 응력 요거 구하세요. 계산해 보면 답이 틀려 있을 겁니다. 자,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문제 같죠. 자, 그림과 같은 집안에 널말뚝을 받고 기초 굴착을 할 때, 자, A점의 압력 수도가 3m입니다. 자, 지금 널말뚝 이렇게 있대요. 널말뚝이라는 말은 물을 가두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물을 가뒀대요. 물을 가뒀고요. 현재 이런 상태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리고 A점이 여기래요. A점이 여기. 자, 그리고 문제 주어진 게 보니까 얘가 감마 세츄레이션이 주어졌네요. 감마 세츄레이션이 포화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얘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나 봐요. 흙을 이렇게 표현했나 봐요. 포화 단위 중에 감마 세츄레이션 이라고 주어졌고요. 자, 이 높이를 보니까 여기가 2m, 4m, 여기 2m래요. 2m, 이게 4m래요. 현재 이렇게 주어진 상태죠. 그죠? 뭘 구하는 거예요? A점의 유용력 구하래. A점의 유용력 구하세요. 근데 문제를 잘 봐요.
지금 널말뚝을 받고 기초 굴착을 했대요. A점의 압력 수두가 3m라면 이 A점의 압력 수두가 3m란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높낮이 수위 차이가 생기잖아요. 수위 차이가 생기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압력을 가한단 말이에요. 압력을 가했더니 이 높이가 A점으로부터 얼마만큼 지금 올라왔다는 거야? A점으로부터 지금 3m만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m만큼 요게 3m로 요만큼 압력 때문에 높이가 3m만큼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럼 이때 A점의 유용력을 구하세요. 자, 보세요. A점의 유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A점이죠. 우선은 감마 세츄레이션이니까 얘는 무조건 뭘로 바꿔주면 돼? 감마 서브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감마 서브에다가 자, 이건 얼마라고요? 감마 서브에다가 이만큼, 지금 전체 감마 세츄레이션이니까 자, 이만큼 해주면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올라갔습니까? A점으로부터 3m만큼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요만큼 상승한 부분을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 상승한 부분 요거를 고려해 줘야겠죠. 나한테서 멀어지죠. 요게 뭡니까? 수압 감마 W 높이 H 부호는요 그냥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고려해 줘야 돼? 얘를 고려해 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감마 W H. 자, 그러면 이제 감마 서브는 어떻게 됩니까? 감마 서브는요 지금 문제에서 2.1이라고 했네요. 2.1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는 바로 그냥 계산하셔도 되겠죠. 감마 서브 2.1이라고 했죠. 그래서 2.1 그냥 마이너스 1에도 상관없겠다. 그죠? 감마 W는 1이 될 거고요. 감마 W 1이 될 거고 요 높이는 얼마? 1만큼. 요만큼의 차이. 요걸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A점의 유용력이 아니라 A점의 간극수압을 구하라고 한다면 A점의 간극수압은 어떻게 될까요? A점의 간극수압은 물이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거죠. 높이는 얼마? 3m죠. 그러니까 감마 W 수 압력받는 높이는 얼마? 3. 그것만 주면 되겠죠. 여기는 얼마? 3. 물의 단위 중량 얼마? 1. 만약 킬로뉴턴이면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9.8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용력은 얼마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푸는 게 여러분 별해로 푼 겁니다. 별해로. 그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어떤 걸 물어보고 있구나. 그걸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 지금 이제 침투가 없는 거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침투가 돼 있는 걸 공부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죠. 침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향 침투가 발생했을 때 혹은 하향 침투가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